수족구병은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6월에서 9월 사이 유행하며 전염성이 강해 빠르게 확산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는 유행이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전체 환자 수가 2022년 25만 5,849명, 2023년 30만 3,461명, 2024년 39만 1,376명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온 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질환이고 손, 발, 입 안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6세 이하의 영아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과 초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계절 구분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연중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밀집된 환경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작은 규모의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 있고 기상 조건, 생활 환경 변화, 개인 위생 습관 등에 따라 발생 시기와 유행 규모가 달라집니다. 장바이러스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콕사키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등이 주 원인이 됩니다. 주로 여름과 초가을에 많이 활동하는 바이러스이고 감염됐을 때 여러 형태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수족구병이 그중 한 가지입니다. 성인도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나 교사, 보육교사 등 접촉 빈도가 높은 사람은 감염 위험이 있는데요. 대부분 성인은 어린 시절 이미 해당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면역을 품고 있어 증상이 가볍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에서는 발열, 발진, 구내염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드물게 성인 환자 중에서도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타 질환에 비해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고 면역이 없는 사람이 밀접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전파 위험은 50%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가족 내 등에서 쉽게 옮을 수가 있고 주로 접촉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꼭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많이 만지거나 입에 넣는 물건, 장난감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과 유사한 발진 구강병변을 보이는 질환으로는 헤르페스성 구내염, 수두, 홍역,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습니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주로 입안에 국한된 물집과 궤양이 나타나며 손발 발진은 없는데요. 수두는 전신에 물집이 퍼지고 발진 발생 순서가 무작입니다. 홍역은 발진 전 호흡기 증상과 결막염이 동반되는데요. 정확한 감별은 의료진의 진찰과 필요시 검사로 가능합니다. 수족구라는 병의 이름처럼 손, 발, 구강 내 점막에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초기에는 고열이 공감되는 경우가 많고 입안 통증을 호소합니다. 손과 발뿐 아니라 엉덩이까지 발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구토, 복통,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족구병은 경과가 양호하지만 드물게 뇌염, 무균성 수막염, 손회염, 심근염, 폐부종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EV71형 감염은 신경계 침범 가능성이 높은데요. 합병증이 의심되는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고열, 경련, 의식 저하, 호흡 곤란, 근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족구병은 특유의 발진 부위와 입안 병변, 발열 패턴 등 임상 증상으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인후 면봉 검사나 대변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유형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혈액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거나 염증 수치가 약간 상승할 수 있고 영상 검사나 척수액 검사는 신경계 합병증이 의심될 때 시행됩니다. 해열 진통제로 열을 조절해주고 구강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일주일 안쪽으로 자연적으로 호전되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 몸이 회복될 수 있게 컨디션을 조절해주고 탈수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식이 섭취를 격려해주는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발병 초기에 38에서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열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는 뇌신경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이러한 급격한 체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결과 열성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열성경련은 의식소실, 전신경련, 눈이 위로 돌아가는 증상이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큰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과 몸무게를 고려하여 정해진 용량으로 과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 복용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추가 투여를 하지 말아야 하고 완전히 정상 체온이 되지 않았더라도 1도 이상 체온이 내려갔다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재 수족구병의 치료는 발열, 통증, 탈수 예방 등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가 중심입니다. 해열제와 진통제를 사용하여 불편감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리면 잘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마가 잘 먹이려고 노력해도 입안이 아픈 아이가 잘 먹을 수는 없는데요. 잘 먹지 못하는 경우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고 씹어야 하는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삼키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소량씩 자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원한 음료 종류도 아이가 삼키기가 비교적 편할 것 같습니다. 열이 없더라도 통증이 심하다면 진통소염제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탈수 증상이 금방 생길 수가 있어서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활동성이 많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수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발진과 열이 없어지면 전염되지 않나요? 거의 전염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잠복기부터 처음 증상이 생기고 나서 일주일 정도까지가 전염력이 가장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열이 떨어지고 구강 내 병변, 물집 등 증상이 좋아졌다면 등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지내는 데에 특별히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분변으로는 7주에서 11주까지 바이러스가 분비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낮지만 아프고 나서 한동안은 손 씻기 등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수족구병에는 항생제를 써야 빨리 낫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닙니다. 수족구병의 원인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바이러스제 또한 크게 효과는 없어서 자연 호전을 기다리시면 대개 일주일 안쪽으로 좋아집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상용 백신이 없습니다. EV71형에 대한 백신이 일부 국가에서 개발되어 사용 중이지만 국내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수족구병이 다양한 바이러스형에 의해 발생해 단일 백신으로 완전 예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즉시 주변에 알려서 접촉자가 있는 경우 증상이 나타나는지 경과를 잘 살펴야 하겠고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접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수족구병을 앓았더라도 다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행 시기에는 손 씻기 그리고 아이의 장난감, 물건 등의 소독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